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화요일 직송 뉴스 뉴스라이더 백종원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송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전해주시죠. 네, 요즘 경남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입니다. 예. 이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이달 30일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산점은 지난 1997년 대우백화점으로 시작해서 2015년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재개장했고요. 당시 KB 자산운용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인 거죠. 그리고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2035년까지 건물을 20년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KB 자산운용 측에서 개발 등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롯데백화점 측도 매출 부진,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해서 전격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5월 6일에 이 소식을 다뤘었고요. 국제가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확인했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리꾼들 그리고 댓글 반응 봤을 때는 자신들의 추억이 좀 사라져간다, 저물어간다. 그렇죠. 이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던데 이제 한 달 정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지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당시에도 내부 직원들의 고용 승계라든지 구제 방안 등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진전된 게 있습니까? 마산점에는 직영 사원 70여 명, 280개 입점업체에 속한 직원 440여 명, 청소, 보안 등 파견이나 용역업체 직원 90여 명, 총 6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백화점 직영 사원들을 인근 백화점으로 이제 발령낼 계획이라고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밝혔고요. 예. 하지만 입점업체와 용역업체 직원 530여 명은 대량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영 사원 70여 명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들이 실직 위기라는 말이고요. 예. 특히 입점업체 대표나 매니저 같은 경우는 개인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구제 방안이 더욱 요원한 실정입니다. 네, 실직이란 위기 앞에 있는 입점업체 직원들이 그래서 창원시 의회에 호소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마산점 입점업체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그리고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 중도 상환 연장, 또 폐업과 동시에 취업 교육까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마산 하포구청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경남 신용보증재단,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6개 유관기관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울경 지역본부의 윤석철 부본부장의 얘기입니다.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재기 전략 분야, 세무 분야, 그다음에 직무 직능 분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가지고 재기 전략 부분에는 이제 폐업 절차나 폐업 신고 관련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세무 신고나 폐업에 관련된 세금 신고 대행, 그다음에 절세 방안, 만약에 취업할 경우에는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이나 직능 검사 이런 부분은 컨설턴트 분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무료로 이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29건이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폐업이 되게 되면은 생계형 자금이 좀 막막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대목이 참 마음에 걸렸는데 마치 실업급여 받는 것처럼 물론 그것과 비교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입점업체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만이라도 좀 안 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맹점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롯데백화점 임직원 그리고 KB 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창원시의회 박선혜 경제복지위원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생계 지원금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분들께 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마음의 위로금 줄 생각 없느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이게 대기업 윤리적 차원에서 롯데백화점이 요즘 매출이 완전히 전국 1, 2위를 달린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박짝거리는데 그랬더니 500만 원 정도면 매니저 단위 280명으로 봤을 때 14개 들어가는데 자기들한테는 오랫동안 적자를 800억 원 이상 본 상태에서 작은 돈은 아니다. 고려는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뚜렷하게 시원한 확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입장에 서서 대책을 좀 그거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우리 시는 일단은 대출금 상환 연기라든지 또 대출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렴한 이자로 지역은행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롯데백화점 실직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 금액을 들어보니까 참 만만치는 않네요.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아쉬운 것은 직원들 계약 만료도 그렇고 뭐 백화점 폐점도 그렇고 이 뉴스 자체를 우리가 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직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대처할 시간이라든지 뭐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 대목은 참 걸리네요. 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입점업체 직원들에게 이 폐점 결정을 알린 날짜가 예. 정확하게 2024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수백여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 2달 전에 문 닫는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KB 자산운용이 지난해 연말 대기업 주택조합과 MOU를 체결하면서 100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논의된 바가 있는데 이때 폐점 결정이 급물살을 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창원시의회 박선혜 경제복지위원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급하게 2달만 남겨두고 이렇게 폐점을 결정하게 된 그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물었고요. 어떤 살려고 하는 업체가 나왔을 때 8개월 결정을 해서 서로 합의를 봤답니다.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느냐 했을 적에 기업체는 밝히지 않고요. 대기업의 지역주택조합이라고만 밝히고 1000세대 정도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창원시에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40몇 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거의가 지금 건축비 인상, 인건비 인상, 건축 경기 악화로 약간 소강 상태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포구에 지금 현재도 미분양 세대가 수천 세대인데 이거마저 1000세대를 지어버리면 사람은 없고 미분양 사태가 더 증가된다는 거죠. 네, 참고로 이날 간담회는 KB 자산운용과 롯데백화점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이 KB 자산운용 측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MBC 경남 뉴스에 따르면은 그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 4월에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내부 직원들 뭐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고 주변에 이제 폐점 시기가 다가오면은 지역 뭐 상공계 전반적으로 우려도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에서 쇼핑을 마친 고객들이 인근의 어시장이나 부림시장 그리고 창동까지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요. 예. 지역 상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마산 어시장 상인회 천태문 회장 얘기입니다. 롯데백화점이 고객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뭐 쇼핑도 하시고 또 마산어시장과 부림시장, 또 창동, 오동동 같이 상권을 이어진 부분을 같이 다 둘러볼 수 있는 상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리몰델링을 하든 또 다시 뭐 무너뜨리고 새 건물을 신축을 하든 간에 그 중간에 그 빈 시점 최소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신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많이 되고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부익부 빈익빈처럼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이 저는 지역 소멸 위기와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산점 폐점 지역에서 우려했던 현실의 사례이고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유관기관 대응책 마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 헛다리 정책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통계청에서는 여성 1인당 기대 출생아 수가 지난해 0.72명에서 2026년 0.59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경남 도내 4개 시군에서 이미 0.7선으로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다소 황당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흔히 줄여서 조세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구 정책이나 저출산 정책, 재정 분야 특히 세금과 관련한 이 공공기관 운영 정책을 다루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 저출산 대책으로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그리고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네. 요즘 그 남녀 연애 그리고 주선 프로그램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국가가 주선을 한다. 그건 그렇고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이든 출산이든 출생이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 조세연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정년기에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논란이 일면서 조세연 측에서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연상녀, 연하남 뭐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왜냐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필자의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고는 하던데
그 필자가 해당 기관 소속 연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적 대화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책 연구기관에서 이거를 어쨌든 처음에 언급한다, 발표한다.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네, 그래서 질타를 받고 예. 있고요. 이제 보고서 작성자는 사실 저출산 분야가 아닌 예. 경제학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서 첨안에는 이 인구 밀도가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인구 밀도를 완화하면 출산율 감소 추세도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구 밀도 완화 쪽으로 해서 뭐 지방 분권이라든지 더 확장해서 지방 세수 확보 이런 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을 틀었다면은 네. 아무튼 뭐 아쉬움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애꿎은 출산 정책을 끼워 넣으면서 뭔가 꼬이기가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이 밖에도 또 노인층을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따뜻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어허. 이를 두고 무슨 현대판 고려장이냐. 예. 네, 인구 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해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반인권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희경 교수의 의견입니다.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 여자아이들 먼저 입학시키자 이런 게 이제 성차별이라든지 개인의 자유 침해와 같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이 제안할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보이더라고요. 이성 간의 교제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출산, 저출생 이런 관련 논의가 최근에 많이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정부 기관의 이 저출산 대책이 논란을 자초했던 사례가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출산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예. 지도를 클릭하면 전국 시군별 합계 출산율 순위는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 가임 여성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한 명 단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당시 행안부 공식 SNS 계정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 탓인 거냐, 육아하기 좋은 복지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라 이런 항의 댓글이 빗발쳤고요.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거나 가축으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 정책 내놨다가 사과문 발표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난 2017년 4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학력 여성들의 소위 고스펙이 저출산을 가중시킨다면서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막고 눈높이를 낮춰서 하향 결혼을 유도해야 한다. 예.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란 끝에 해당 연구위원이 결국 보직 사퇴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저출산 대책은 불과 열흘 전 서울시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하면서도 좀 민망한데요. 예. 국민의힘 소속의 김용호 서울시 의원이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는 케겔 운동이 출산 장려 효과가 있다면서 운동을 적극 제안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서울시 출생 장려 국민 댄조라고 이제 댄스와 체조를 합쳐서 네. 예, 한마당을 열었는데 주말 사이 비판이 확산된 탓인지 어제 행사는 좀 간단하게 바로 참석자들 이야기 나누고 종료했다 그러고요. 원래는 6월 28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을 또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출산 문제 대책을 좀 논하기에 앞서서 정책 이반자들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진상초등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예. 이 앞서 소개해드린 저출산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른바 교장 선생님의 플러팅이라고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네. 플러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약간 작업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알고 있습니다. 약간 유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1920년에 개교했는데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요. 올해 2024년 신입생이 단 한 명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퇴임을 앞둔 교장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우리 학교에 와달라고 호소하는 일명 그네 플러팅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학생들 어디까지 알아봤어요? 진상초 오케스트라 시와 좋아요. 우리 학교로 전화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줄게요. 안녕.
좀 구수한 플러팅인데요. 지금도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명 그네 플러팅의 주인공 이상인 교장 선생님은 예. 지난 2월에 퇴임하셨고요. 퇴임 전 올 초 진상초등학교 마지막 선물로 영상을 남기셨습니다. 이 짧은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240만 회고요. 예. 좋아요 수는 10만 개, 댓글 수도 1000개가 넘게 달리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네, 틴지는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 플러팅이 통했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올해 입학생 수가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금쪽 같은 신입생 입학 소식에 지역민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광양시 홍보소통실 신나라 주무관이 이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진상면에서 면장님께서 폐교 위기에 처한 진상초를 홍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학교로 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도 내가 출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선생님께서 또 본인 스타일대로 맛깔스럽게 대사를 해주셔서 한 번에 완성했습니다. 게시물 업로드 후에 밤 사이에 진상초를 전학 가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더니 조회수는 240만이 넘어가고 또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진상초로 전학 가고 싶다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광양시와 진상초를 동시에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학교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또 열심히 성장해서 광양시를 알리는 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 뉴스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우리 지역도 이런 플러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176곳이고요. 경남 도내에는 25곳이 입학식을 하지 못했고 신입생 1명이 나홀로 입학식을 한 학교도 22곳이나 됩니다. 유독 올해 들어서 신입생 수가 더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번만 이게 특수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네.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녀 가리지 않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령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앞서 1년 조기 입학인가요? 네. 그거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아쉽죠. 네,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게. 네. 서만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뉴스 뉴스라이더 백주원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